함수를 얘기할 때 꼭 같이 나오는 개념이 있어요. 지역 변수라는 개념이 나오고, 변수의 생명주기라고 하고, 뭐 생명주기 스코프라고도 하고. 말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변수의 유효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수라는 게 한 번 만들었다고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만들어졌으면은 어느 순간까지만 쓰이고 사라지고 그래요. 이거를 변수를 한 번 만들었는데 안 치우면 이 컴퓨터라는 자원은 한계가 있는데, 뭐 반복문을 한 100번 돌렸는데 거기서 변수를 계속 써봐요. 그러면 변수가 엄청 많이 계속 생성이 되겠죠. 그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점점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줄어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수를 다 썼으면은 없애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면은 이제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시스템이 대신 해줍니다. 근데 이제 시스템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시스템은 컴퓨터예요. 프로그램. 그러니까 뭐 좀 똑똑하게 일을 못하겠죠. 규칙성이 없는 일은 절대 못합니다. 프로그램은.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변수를 제거하는 규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다 쓴 변수를 없애는 규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안 그러면은 계속 그 컴퓨터 자원을 쓸 텐데, 프로그램이 사용하지 않는 변수를 안 치우고 계속 두면은 점점점 자원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 규칙을 정하냐면 변수 사용 지역을 정하는 거예요. 지역이 끝나면 변수는 사라진다. 소위 이 변수라는 게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 공간이잖아요. 그 컴퓨터로 치면 이제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을 하는 거거든요. 메모리는 저장 공간이 유한합니다. 프로그램이 이제 메모리를 이용해서 막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만든 프로그램이 메모리를 계속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프로그램이 못 쓰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 쓴 변수는 빨리빨리 치워줘야 돼요. 그거 이제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대신 해줍니다. 이런 규칙을 가지고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역이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만들죠? 중괄호 열고 닫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지역 안에서 내가 특정 목적을 수행하겠다, 어떤 업무를 수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지역을 만들었다는 의미는 여기에서 필요한 자원들을 내가 그때그때 딱 모아가지고 쓴 다음에 이 지역이 끝나면 내가 하려는 일이 다 끝난 거죠. 내가 할 일이 다 끝났는데 그럼 그때 사용했던 자원들은 이제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다 이 안에 있는 거는 이제 삭제를 하겠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변수를 하나 이렇게 10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출력도 해요. 이러면 데이터를 하나 우리가 저장을 한 거죠. 공간을 하나 마련해서 자원을 쓴 거죠. 그 다음에 그 자원에 있는 걸 꺼내서 쓴 거죠. 그리고 나서 일 다 했어요. 이 지역 안에서 쓰려고 만든 거니까 이 지역이 끝나면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지역이 끝나면 사라집니다. A라는 변수는 사라져요. 그래서 여기서 A를 출력하려고 하면은 안 돼요. 빨간 줄 뜨죠. A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되게 단순해요. 변수는 지역을 정하고 라기보다는 이렇게 만들까요? 변수를 지역 안에서 만들면 지역이 끝날 때 사라진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이해하기 좋겠네요. 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거예요. 중괄호 열고 닫히면 이거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A를 사용을 못합니다. A 없다 그래요. 왜냐면 여기서 사라질 테니까. 간단하죠? 자, 그럼 반대로 여기에다가 제가 A를 20을 만들고 지역을 새로 열고 사용을 해볼게요. 이건 가능할까요? 뭐 이건 가능하죠. 빨간 줄도 안 뜨고 20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자, 왜 그래요? 이 A는 이 지역보다 바깥 지역에 있죠. 그럼 얘의 유효 범위는 어디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프로그램이 여기까지 실행되지 않는 한 A는 무조건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요때도 살아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접근이 가능한 거죠. 아직 없어지지 않았으니까. 얘가 없어지는 시점은 언제다? 여기 도달했을 때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쪽 지역에서 바깥쪽 지역에 있는 변수는 얼마든지 사용 가능해요. 왜냐면 바깥쪽이 안쪽보다 생명 주기가 기니까요. 오래 살아남으니까요. 이런 단순한 규칙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포문을 쓸 때 항상 이렇게 썼었잖아요. 이거 좀 의문 가져보신 적 없나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0부터 9가 나오죠. 이 밑에다가 또 써요.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런 의문을 한번 품어볼만 해요. 여기도 I고 여기도 I네. 똑같은 거 두 개 못 만든다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되지? 그죠?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없나요? 제가 변수 소개해 드릴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중복 선언이죠? 근데 이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제가 이렇게 바꿔볼게요. int i를 여기다가 넣고 이렇게 써도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에러 나죠, 이제. 자, 이게 이제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 int i는 이 반복문 있죠, 포문. 요 안에서 하는 지역 변수입니다. 그래서 얘는 약간 특이한데 이 중괄호가 아니라 이 괄호 안에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것도 지역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 i는 딱 요 안에서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거까지 같이 볼게요. 보통 이렇게 반복문이랑 실행 코드랑 같이 묶어서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만 유효해요. 여기서만. 이거 끝나죠? 이 i는 사라집니다. 요 지역 안에, 포문 지역 안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i는 요 안에서만 유효해요. 여기 끝나면 i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포문이 끝나고 나면 i라는 변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또 만들 수 있는 거예요. i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중복 선언이 아니다. 왜? 끝나면 사라지니까. 됐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역 변수 개념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우리 함수 한번 볼게요. 함수. 자, 여기서 여기까지 지역이죠. 요거는 테스트라고 이름 붙여진 함수의 지역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는요, 메인이라고 이름 지어진 함수의 지역이에요. 그래서 함수는 필연적으로 지역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뭐 num 이렇게 해가지고 10을 넣었어요.
자, 요거 주석 처리합니다. 자, 10이라는 값을 가진 넘 변수가 있네. 여기서 사용해봐야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그죠? 왜? 이 넘이라는 게 이 지역 안에 없잖아요. 자, 그리고 바깥쪽 지역에 보시면은 여기 있기는 한데 남의 지역이죠, 남의 지역. 그래서 함수는 다른 함수에 있는 지역 변수에 절대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유지예요, 사유지. 테스트만의 영역인데 메인이 갑자기 뚫고 여기에 들어간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여기는 이 구역은 테스트 구역이기 때문에 얘밖에 못 써요. 메인이 갑자기 10을 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변수 메인 함수가 변수 num2를 이렇게 30을 가지고 있어요. 얘가 num2를 이렇게 가져가서 쓴다? 말이 안 됩니다. 못 써요.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함수는 자기 것만 쓸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함수는 자신의 지역 변수만 일반적으로 자신의 지역 변수만 사용 가능. 이거 num2는 자기 게 아니죠? 자기한테 없잖아요. 그래서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수끼리 데이터 전달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나 테스트가 그래요. 나 이거 num2 쓰고 싶은데, 이거 30 쓰고 싶은데 나한테 없네. 어떻게 해요? 메인이 허락을 해줘야겠죠. 왜냐면 이건 메인 거잖아요. 그래서 메인이 테스트한테 주면은 쓸 수 있어요. 이 테스트가. 그죠? 그거 어떻게 줍니까? 테스트 불러다가 이렇게 넣어주죠, 이렇게. 이게 매개 변수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테스트가 여기다가 이렇게 변수 하나 마련해가지고 받을 준비는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함수끼리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는 거지, 다른 함수에 변수가 있다고 막 바로 접근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지역 변수 개념을 이렇게 잘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른 함수가 가지고 있는 거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제 매개 변수로 넘겨주거나, 이 num2를 이 테스트한테 넘겨주거나 매개 변수로, 아니면 이런 방법. 자, 이 그러니까 num2를 얘가 쓰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메인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여기에다 꺼내보세요. 여기에다가. 그리고 이렇게 스태틱 좀 붙여주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이 num2라는 변수는요, 얘 소속도 아니고 얘 소속도 아니죠. 얘 소속도 아니고 얘 소속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공유 자원이 된 거예요. 얘도 사용 가능하고요, 얘도 사용 가능해진 거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 이거를 테스트라는 함수가 자기 지역 안에 꽉 잡고 있으면 이거는 사유지 안에 있으니까 다른 함수가 못 씁니다. 근데 얘가 이제 베풀어가지고 이거 같이 쓰자 해서 밖으로 딱 내놓는 순간 스태틱을 붙여주시고, 얘도 쓸 수 있고 얘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함수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변수를 스태틱 변수라고 해요. 스태틱 변수라고 하지 말고요. 이 부르는 용어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자, 이게 함수 기준으로 보면 이게 전역 변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클래스 변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스태틱 변수라고 보기도 하고, 부르는 용어가 되게 다양한데 이 용어는 그냥 정의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밖에 있는 거를 모든 함수가 같이 쓸 수 있는 변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테스트도 num2를 사용할 수 있고요. 밖에 있는 거니까. 메인도 그냥 num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10이 나오죠? 요게 실행이 된 거고요. 요것도 한번 실행해 보고 싶으면은 메인이 테스트로 호출을 해줘야죠. 그래서 이렇게 10, 30 됐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4개 변수를 하나 받는다고 했을 때도 파람 해가지고 이렇게 넘겨준다라고 하면은 요 20이라는 값이 슉 넘어오겠죠, 여기로? 자, 그러면은 이 파람이라는 건 이제 매개 변수인데, 이 매개 변수는 결국 테스트라는 함수가 실행될 때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매개 변수도 결국은 함수의 지역 변수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게 여러분 하시다 보면은 왜 이거 왜 사용이 안 되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변수가 막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스코프를 잘 봐라. 내가 이미 사라져 버린 변수를 사용하려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번 요거는 이렇게 놔두고 파일 하나 새로 열게요. 자, 이번에 제가 요걸 한번 만들어 볼 건데 뭐냐면 위드 드로울인가? 잘못 적었네. 위드 드로우 잠깐만요. 요거랑 디스포짓. 자, 이렇게 두 개의 행위를 우리가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금이고 출금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함수를 만들게요. 자, 얼마를 예금할지 돈 넣어야죠. 여기 얼마를 출금할지 돈 넣어야죠. 자, 그래서 디포짓을 한번 먼저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하고 이거는 머니. 자, 해서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D1을 예금하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잔액은 %D1입니다. 자, 이 잔액은 뭘로 해야 될까요? 머니로 하면 되나요? 일단 해보죠. 자, 그래서 예금을 제가 한 3번 해볼게요.
1,000원 예금하고 2,000원 예금하고 3,000원 예금하면 총 얼마예요? 6,000원이 나와야 돼요. 6,000원. 줄라꾸만 아니네. 자, 1,000원을 예금했어요. 잔액 1,000원이죠. 2,000원을 예금했어요. 그럼 잔액이 3,000원이어야 되잖아요. 3,000원 예금했는데 잔액 6,000원이어야 되죠. 그죠? 자, 근데 당연히 이게 반영이 안 되겠죠, 여러분? 요거 처음 실행할 때 1,000원 딱 들어가잖아요. 머니, 그죠? 그럼 1,000원 딱, 1,000원 딱 해가지고 출력이 되고 나서 얘네 싹 다 사라집니다. 1,000원이라는 그 데이터 자체가 아예 다 사라져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실행하면은 여기 2,000원 들어오겠죠. 이때 인트가 변수가 다시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2,000 들어오고 2,000, 2,000 하고 사라져요. 세 번째 하면 3,000 맞죠? 그러니까 그때그때 우리가 데이터를 누적해서 저장해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변수를 하나 더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해가지고 리메인더라고 한번 해볼게요. 머니. 근데 이거 그냥 이렇게 이걸 하면은 똑같잖아요. 1,000원이면 1,000원 들어가고 2,000원이면 2,000원 들어가고 3,000원이면 3,000원 들어가겠죠. 누적하려면 이렇게 누적해서 더해야겠죠. 자, 근데 이게 이제 선언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요걸 영원으로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메인더에다가 머니를 이렇게 누적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잔액은 이제 우리 머니가 아니라 리메인더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코드를 딱 읽어만 봐도 이거 아무 의미 없다는 거 아시겠죠? 왜냐면 여기에다 누적해서 더하면 뭐예요? 실행할 때마다 어차피 이 리메인더는 사라지고 다시 0으로 만들어질 텐데. 그래서 이 잔액을요, 이 예금을 여러 번 수행했을 때, 누적해서 더하려면은 이걸로는 방법이 없어요. 왜? 예금이 끝날 때마다 이거 우리가 작업했던 거 다 사라지잖아요. 자, 그래서 함수가 끝나도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지역 안에서 벗어나야겠죠. 함수가. 그러니까 변수가. 이 리메인더라는 변수는 이게 끝나도, 함수가 끝나도 사라지면 안 되는 변수죠. 그래야 다음 예금할 때, 또 다음 예금할 때 계속 여기다가 누적해서 더할 테니까. 그럴 때 이제 얘는 우리가 원하는 지역 밖에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안 사라지는구나. 왜냐면 지역 안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여기에 다 도달하면 사라지잖아요. 근데 함수가 끝나도 사라지면 안 되는 데이터인 거죠, 지금? 그럴 때 어떻게 한다? 밖으로 꺼내는 거예요. 밖으로 꺼내면 일단 스태틱 붙여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 리메인더라는 거는 최초로 한번 딱 만들어지고 나서 함수가 사용하고 끝나도 이 함수가 만든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함수가 끝났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리메인더는 이 지역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바깥 지역에 있죠. 그래서 얘가 죽든 말든 얘네들은 거기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더 오래 살아남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머니를 계속 누적해서 여기다 더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함수를 실행할 때마다. 됐죠? 이번에는 돈을 넣을 때마다 잘 누적이 돼서 예금이 되고 있습니다. 자, 출금도 해볼까요? 출금. 위드드로. 자, 만들어야겠죠? 출금.
출금은 우리 손에 이제 돈이 지워져야 되니까 인트로 반환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머니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해요? 예금과 출금은 한 계좌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금을 6,000원 했는데 출금을 막 다른 금액에서 하면 안 되겠죠. 그죠? 6,000원까지 예금을 해놨는데 출금을 했더니 갑자기 돈이 5,000원으로 까여있다, 뭐 4,000원으로 까여있다,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예금한 금액에서 출금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예금한 잔액은 여기에 계속 저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함수는 당연히 뭘 공유해야 돼요? 이 금액을 공유해야 되죠? 잔액을. 그래서 이제 출금을 하시려면은 퍼센트 D1을 출금하셨습니다. 하시고 출금해 주시고 머니를 출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잔액은 퍼센트 D1입니다. 해주시되 이제 리메인더라고 하시면 되죠. 그럼 여기서의 리메인더랑 같은 거죠. 여기서의 머니는 서로 다른 거죠. 여기 F. 근데 이제 요거 리메인더를 올바르게 출력을 하려면은 일단 리메인더에서 빼줘야죠. 이렇게 머니를 요만큼 출금을 했으니까. 그리고 최종 리턴 머니. 그래서 이제 예금 해서 총 3번 예금을 했고 400원을 뽑겠다라고 해가지고 출력을 하면 이제 400원이 나오겠죠. (400원을) 출금해서 잔액은 5,600원이고요 6,000원에서 출금 한번 더 해볼까요? 이번엔 1,400원 출금. 그러면 6,000원에서 400원 출금하니까 5,600원이 됐고 400원 수중에 돈이 있었죠. 1,400원을 출금하니까 이제 5,600에서 4,200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두 함수가 하나의 자원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 연관된 작업이니까. 자, 그럴 때 이제 이렇게 함수 밖에다가 자원을 갖다 두면은 공유할 수 있다. 함수가 수행을 했다가 죽었다 해도 얘는 영향이 없죠. 이 함수보다 더 오래 살아남는 바깥쪽 지역 변수니까요.